19년 7월에 시행된 코레일 기출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5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다음 대화에서 나타난 오류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라는 문제고요. 오류의 종류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오류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오류에 해당하는 예시까지 함께 학습하시는 것을 좀 당부드리고요. 일단 한번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사가 음주와 흡연은 고혈압과 당뇨를 유발할 수 있으니 조절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에 환자는 A, 의사 선생님도 술, 담배 하시잖아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거냐면은 아니, 당신도 하면서 나한테 이걸 왜 하라고 해? 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의사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음주와 흡연이 고혈압과 당뇨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건강에 유의하세요라는 그 내용만 딱 봐야 되는 건데, 환자는 그 외적으로 의사 선생님도 하시지 않나요? 나한테 이런 얘기를 왜 하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실제 의사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당신도 하는 걸 나한테 하지 마라, 나한테 하는 것을 나한테 하지 말라고 하지 마라 라는 피장파장의 오류에 해당한다는 거죠. 피장파장의 오류는 일종의 인신공격의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선택지를 보시게 되면은 인신공격의 오류도 있어요. 인신공격의 오류라는 것이 뭐냐면 주장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품이나 직업 또는 과거에 했던 행동들, 이런 것들을 끄집어 와서 그거를 얘기함으로써 그 사람이 실제로 주장하는 바를 무력화시킬 의도로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피장파장의 오류도 인신공격의 오류의 일종이긴 하지만 항상 그렇잖아요. 어떤 사각형이 있을 때 이 사각형이 정사각형이다라고 했을 때 이 정사각형을 직사각형이라고 해도 됩니다. 하지만 정사각형을 굳이 직사각형이라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정사각형이라고 하는 더 정확한 표현이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인신공격의 오류의 하나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정확한 표현인 피장파장의 오류다. 만약에 없었다면 인신공격의 오류라고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선택지도 좀 확인을 좀 해보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이거는 이제 아마 다들 아시지 않을까 싶어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것은 뭐냐면은 언어의 어떤 한 부분, 특정한 부분을 가지고 이거를 일반화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행동을 보고 넌 그런 애야 라고 하는 것이 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군중에 호소하는 오류다라는 것은 뭐냐면 군중의 생각이나 말을 논거로 삼아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군중에 호소한 오류가 되겠고, 또는 어떤 특정 직업을 가지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다라든지 어떤 의사 선생님이 얘기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어떤 뭐 국회의원이 얘기했다라고 하든지 저명한 인사가 얘기했다 하든지 이렇게 어떤 그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빗대 가지고 얘기하는 오류도 있고요.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흑백 사고의 오류라는 것은 뭐냐면 흑과 백 두 가지밖에 안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해? 안 할 거야? 그거 하지 마. 그죠? 이런 식인 거죠. 그죠? 중간이 없는 거예요. 중간이. 한다, 안 한다. 중간이 없고 한다, 안 한다만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흑백 사고의 오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1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인 다음 중 A의 주장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랬습니다. 자, A의 주장을 반박해야 돼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A가 하고자 하는 내용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요. A가 주장하는 바가 실제로 누가 봐도 옳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옳은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 이 문제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A 주장에 반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질 것이 아니라 A 주장을 반박하니까 반대되는 내용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A 주장 자체가 좀 잘못 펼쳐질 때 그때 이런 문제가 등장하긴 하지만 A가 주장하는 바가 틀린 것 같다라고 하더라도 반박을 할 수 있는 선택지를 고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A. 우리나라의 장기 기증률은 선진국에 비해 너무 낮아. 이게 다 부모로부터 받은 신체를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전통적 유교 사상 때문이야. 자, 장기 기증률이라는 것이 선진국보다 낮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신체를 함부로 훼손하면 안 된다. 전통적 유교 사상 때문이다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국한시켜버린 거죠. 이거 말고도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국한시켜버린 겁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B가 이랬습니다. 맞아. 그런데 맞아라는 것은 호응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장기기증 희망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도 유족들이 장기기증을 반대하여 기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아. 물론 이제 이런 거죠. 희망자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망에 이르거나 아니면 사망하기 직전이거나 그러면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이 기증에 대해서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유족들이 결정해야 되는 또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반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다른 원인에 대한 것을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다. 꼭 환자 본인의 생각만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A가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유족들도 결국 유교 사상으로 인해 신체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방식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역시 뭐예요?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는 애초에 A가 얘기한 것을 호응을 해줬거든요. 물론 주인공은 A입니다. 근데 A는 다시 도돌이표처럼 어떻게 한 거예요? 그것도 다 유교 사상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A가 주장하는 바는 분명해졌어요. 유교 사상인 거 하나만 가지고 몰아붙이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일관되게. 자, 근데 또 B가 뭐라 그랬냐면 글쎄 유족들이 동의해서 기증이 이루어지더라도 보상금을 받고 장기를 팔았다는 죄책감을 느끼는 유족들도 있다고 들었어. 또 아직은 장기 기증에 대해 생소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B는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A는 유교 사상 때문이다. 그것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캠페인을 통해 장기 기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A는 이미 B가 두 번째로 말한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뒷받침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A의 주장에 반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A 주장 자체가 잘못됐다는 형태로 가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B가 얘기한 부분을 1번 선택지에서 받쳐주고 있다 하더라도 A의 주장을 반박해야 되기 때문에 B가 아니라 A를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인공은 A예요. 그다음 2번 유족에 지급하는 보상금 액수가 증가하면 자 이건 조금 벗어난 얘기이고요. 3번 장기 기증 희망자는 반드시 가족들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4번에 장기 기준이 낮은 이유에는 유교 사상 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이 될 수 있다. 이게 A가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확히 반대되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유교 사상만 얘기하는 것이고 유교 사상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이니까요. 4번이 되겠네요. 5번 제도 변화만으로는 기증률 높이기 어렵다. 자, 이건 상관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자, 넘어가서 14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자, 새로 입사한 사원의 현황이 다음과 같다. 신입 사원 중 여자 1명을 뽑았을 때 경력자가 뽑힐 확률은 그랬습니다. 자, 잘 보셔야 돼요. 이 확률이라는 것은 항상 이런 패턴입니다. 뭐뭐일 때. 뭐뭐일 확률의 꼴이잖아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항상 뭐뭐일 때 이것에 해당하는 것이 뭐예요? 전체의 경우의 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뭐일 이것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해당 경우의 수죠. 네, 이제 근데 이 문제에서 이렇게만 얘기를 해버리면 뭐지? 이럴 수 있어요. 자, 전체 경우의 수가 S 그 다음에 해당 경우의 수를 A라고 한다면 보통 뭐뭐일 때 뭐뭐일 확률 요거를 기호로 PA라고 하거든요. PA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거는 전체 경우의 수 분의 해당 경우의 수 이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로 준다 그러면은 전체 경우에서 해당 경우의 수가 A니까 NS분의 NA 전체 경우분의 해당 경우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는 경우의 수를 줬을 때 얘기입니다. 경우의 수를 주지 않았을 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모든 문제가 확률 모든 문제는 다 이런 패턴이에요. 전체 경우의 수 파트입니다. 이쪽이 해당 경우의 수 파트고요. 근데 만약에 이걸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이거 자체를 확률로 주는 거죠. 확률. 어떻게? 분모 분자에다가 이렇게 한 거죠.
자, 분모 분자를 전체 경우의 수로 나누는 겁니다. 느낌만 보세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전체 중에 전체, 그러니까 즉 전체 이렇게 되는 거죠. 일어날 확률 분의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전체 경우의 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1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PA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 해당하는 내용 자체가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한다면 이거는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다가. 됐죠? 그래서 이게 경우의 수로 줄 수도 있고요. 확률로 줄 수도 있다. 그거를 이해하시면은 이 내용 자체가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경우의 수로 주진 않았어요. 그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새로 입사한 사원의 현황이 다음과 같다. 신입사원 중 여자 1명을 뽑았을 때 경력자가 뽑힐 확률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신입사원 중 여자를 1명 뽑았다. 그러면은 전체 경우의 수가 뭐예요? 여자를 뽑았을 때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자일 때 이게 전체 경우의 수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뭐라고요? 경력자가 뽑힐 확률 그랬는데 사실 이 말에는 이런 말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자면서 동시에 경력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자 중에 여자면서 경력자입니다. 왜냐하면 여자 안에서 뽑거든요. 그러니까 분모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여자예요. 됐죠? 그리고 분자에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여자면서 경력자이면 됩니다. 됐죠? 근데 여자인 경우의 수도 안 나와 있고요. 여자면서 경력자인 것도 경우의 수는 안 나와 있어요. 그죠? 하지만 뭐가 주어져 있냐? 보십시다. 신입사원의 60%가 여성이래요. 됐죠? 그러면 이거는 확률로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분모 분자를 전체 경우의 수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P 여자. 그 위에는 P 여자면서 동시에 경력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신입사원의 60%가 여성이다 그랬으니까 여자일 확률이 60% 0.6이고요. 그 다음에 신입사원의 20%는 여성 경력직이다. 0.2잖아요. 자, 이렇게 돼서 0.6분의 0.2, 6분의 2,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답은 1번이 됩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말뜻을 이해를 못해갖고 틀릴 수가 있어요. 됐죠? 설사 이 전체를 모르니까 전체를 X라고 합시다. 이렇게. 전체를 X라고 하면 여자인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X 곱하기 60%니까. 그 다음에 여자이면서 경력자인 것은 전체 20%. 어차피 지워져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도 상관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이 내용에 덧붙여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걸 그림으로 보면 이런 상황이에요. 보세요. 이게 전체입니다. 그 중에 이렇게 여자가 60%에 60. 그럼 남자가 40%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은 여자이면서 경력자인 거. 요게 20%라고요. 여자면서 동시에 경력자 20%. 자, 그렇다면은 여자면서 동시에 비경력자 이게 40%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문제 쓰진 않았지만 신입사원의 80%는 여성이거나 경력직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80%가 여성이면서 여성 또는 경력직이 돼요. 그럼 여기 여성 안에는 경력직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자이면서 경력, 자, 여기 또 20%가 되고 남자이면서 동시에 비경력, 이것도 20%가 된다. 이거 그림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 정도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한번 가보죠. 자, 다음 15번은 자료 해석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판매 현황이다. 표를 보고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자료 해석에서 핵심은 뭐냐? 제목 확인, 단위 확인, 가로와 세로축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각 주까지 확인하는 형태.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했죠. 제목 자체가 자동차 판매 현황입니다. 요거는 뭐 제목에도 써 있지만 문제에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단위가 1000대.
1000대 세는 거죠. 양입니다. 양이기 때문에 확률 등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확률, 뭐 경우의 수, 그 확률뿐만 아니라 뭐 비중, 비율 등등등 이런 분수 계산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일단은 단위가 1000대고 가로축이 연도니까 추이 물어볼 수 있죠. 추이. 증가, 감소, 증감을 물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소형, 중준형, 중형, 대형, SUV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항목 간의 비교도 가능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2016부터 2018년 동안 3년 동안 판매량이 감소하는 차종은 두 종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소형은 증감이에요. 근데 판매량이 감소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소형은 제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준중형, 감증이죠. 안 돼요. 중형은 감증입니다. 안 돼요. 대형, 감감입니다. 자, 대형은 감소하고 있고요. SUV는 증감입니다. 자, 그래서 판매량이 감소하는 차종은 대형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음, 니은. 2017년 대형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2% 미만 감소했다. 자, 제가 기억에서 말씀드린 대로 추이 나왔죠. 그 다음에 니은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비율 계산, 분수 계산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보시면 대형 자동차의 판매량이 전년 대비 2% 미만 감소했다. 그러면 감소율이라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증가율부터 가야 됩니다. 증가율은 뭐냐면은 기준 연도 또는 직전 연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비교 연도 또는 당해 연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기준 연도 곱하기 100%입니다. 만약에 전년 대비 증가했다 그러면은 증가율은 양수고 얘네들을 계산해도 양수가 되겠죠. 하지만 비교 연도의 값이 더 작다면 밑에 분모는 양수지만 분자가 음수가 될 거 아니에요. 얘가 더 작으니까 얘보다. 맞죠?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증가율 공식이. 다시 증가율 공식을 썼는데 마이너스 5%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마이너스 5% 증가했다라고 해도 어색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보통 마이너스 5% 증가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하죠? 5% 감소. 마이너스 5% 증가가 5% 감소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려면 방법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눈에 앞에 보이는 마이너스를 지워주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5%가 5%가 되는 거예요. 또는 지울 수 없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붙이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음수에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양수가 되니까. 감소율 공식이 그렇게 탄생하는 거예요. 감소율. 그래서 감소율은 마이너스 기준연도 분의 비교연도 마이너스 기준연도 곱하기 100입니다. 결과가 마이너스 5가 나온다? 그럼 마이너스 붙여갖고 5% 이렇게 얘기할 거란 얘기죠. 자, 가보겠습니다. 다시 2017년 대형 자동차의 판매량은 전년 대비 그랬는데 대형이 186.1에서 185가 됐어요. 그러면 감소율이니까 마이너스 186.1 분의 185 마이너스 0 마이너스 186.1이고요. 곱하기 100. 정리해 보면은 186.1 분의 1.1 곱하기 100이고요. 정리해 보면은 186.1 분의 11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값 자체는 어때요? 1%도 안 되죠? 근데 선택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2% 미만 감소했다? 그러니까 맞는 얘기인 거죠. 됐죠? 심지어 1%보다도 작습니다. 감소율은.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디귿. SUV 자동차의 3년 동안 총 판매량은 대형 자동차 총 판매량의 2.5배 이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자, SUV의 3년 동안의 판매량. 자, 한번 더해 볼까요? 더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어떻게 더하냐면은 100의 자리는 100의 자리끼리, 10의 자리끼리, 1의 자리끼리, 소수점 첫 번째 자리끼리 계산합니다. 자, 그럼 444, 12, 555, 150. 그 다음에 2, 7. 자, 저는 이거를 2 더하기 5라고 안 하고 그냥 더해요. 2 더하기 5니까 7. 2, 7, 7. 7이네요.
그 다음에 소수점 첫 번째 자리는 2, 0.2, 0.9, 1.7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더해야 된다면 더해야 돼요. 안 더해도 되면 안 더해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안 더해도 해결될 수 있으면 안 더하는 거지만 더해야 된다면 더해서 가는 겁니다. 자, 1358.7입니다. 요게 SUV의 합이고요. 그 다음에 대형 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때요? 1113. 자, 그 다음에 8, 16, 23. 자, 그 다음에 1의 자리는 6, 11, 18. 그 다음에 소수점 첫 번째 자리는 0.7이네요. 더해보면은 5, 4, 8.7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 2.5배 이하이다 라고 했습니다. 2.5배 이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2.5를 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됐죠? 또는 2배의 반이라고 해도 되고요. 제가 주로 쓰는 건데 5, 4, 8.7 2.5는 4분의 10이에요. 4분의 10. 한마디로 4분의 5487입니다. 얘를 4로 나눈 거예요. 2.5 곱하는 것보다 4로 나누는 게 편하잖아요. 어차피 딱 타이트한 값은 아닐 테니까. 자,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은 13점까지 똑같아요. 그죠? 쪼개기를 잘해야 됩니다. 자, 5,000이 아니죠? 4,000, 1,200. 그러면 280이 남습니다. 7 남죠? 이거예요, 쪼개기. 1,370. 자, 2.5배를 했더니 얘보다 커요. 그러니까 2.5배 이하가 맞겠죠. 그죠? 자,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은 2017년 대비 2018년 판매량 증가율이 가장 높은 차종은 준중형이다. 자, 증가율 얘기했잖아요. 증가율은 양수도 가능하고 음수도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는 증가율이 큰 걸 얘기했으니까 감소한 것은 고려 대상이 아닌 거죠. 실제로 감소한 것도 있고. 자, 그렇다면 2017년 대비 2018년에 증가한 것이 뭔지를 일단 추려 봅시다. 자, 17년 대비 18년에 증가한 것이, 자, 소형 빼야 돼요. 준중형 증가했습니다. 중형도 증가했어요. 대형 감소했고요. SUV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준중형이랑 중형이랑 둘 중에 고르면 되는데, 일단은 준중형의 숫자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180.4. 실전에서는 이렇게 가야 돼요. 나누지 마시고 어떻게 가시냐? 얼마 증가했어요? 1.2. 얼마 증가했죠? 어떻게 가시면 되냐? 1.2는 얘 1%도 안 되네. 3.2는 이거의 1%보다는 크네. 아, 그러면 증가율은 이쪽이 더 크겠다. 이렇게 가야죠. 센스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이것만 추구하시면 좀 힘들고요. 처음에는 증가율 한번 구해보시고 추후에는 이런 식으로 자꾸 가셔야 돼요. 계산 자체를. 자, 그래서 리을이 틀렸습니다. 답은 니은 디귿이니까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요. 자, 24번 한번 가보죠. 24번. 자, 24번인 최씨 남매와 김씨 남매, 박씨 남매 6명 있습니다. 야구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함께 야구장에 갔다. 다음 조건을 참고할 때 항상 옳은 것은. 자, 이런 문제는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설정 자체를 좀 잘못했다? 좀 설정 자체가 꼬이게 어렵게 만들면 일단은 시작 자체가 힘들어져요. 되죠?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정보가 나왔을 때는 확실한 거는 써주고 불확실한 것은 어떻게? 나열해야 됩니다. 나열해놓고서 정확하게 적어진 것들, 구해진 것들 기준으로 한번 내려오고요. 그 다음 다시 이 나열한 정보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가보겠습니다. 자, 최씨 남매, 김씨 남매, 박씨 남매니까 최씨 2명, 김씨 2명, 박씨 2명. 그 다음에 성별로 따지면 남자 3명, 여자 3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양 끝자리는 같은 성별이 아니래요. 자, 한번 써볼게요. 자, 성별이 다르다. 써볼까요?
됐고요. 그럼 두 번째 조건은 박씨 여성은 왼쪽에서 세 번째래요. 왼쪽에서 세 번째. 박씨 여성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김씨 남매는 서로 인접하지 않는데요. 자, 보세요. 김씨 남매는 서로 인접하지 않는다 그러면 김 이렇게 되던가 아니면 김 이렇게 되던가 아니면 이렇게 되던가 이게 끝입니다. 넷 중에 하나예요. 됐죠? 넷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이거를 좀 머릿속에만 해보면 머릿속에서만 이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잘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박씨와 김씨는 인접하지 않는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박씨와 김씨거든요. 박씨와 김씨입니다. 그러면은 김씨는 두 명이에요. 남녀. 박씨도 남녀 두 명이고요. 됐죠? 근데 보세요. 김씨하고 박씨는 인접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만약에 얘이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얘. 첫 번째 상황. 그러면 여기 보세요.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여기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건 돼요? 안 돼? 인접해 있잖아.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 안 돼요. 됐죠? 다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김 땡땡 김은 김 땡땡 김 안 되죠? 김 땡땡 김 안 되죠? 김 안 되죠? 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써 있으면은 발견하기가 쉬운데 안 써 있으면 머릿속만 해버리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김 땡땡땡 김. 이거는 김 땡땡땡 김. 이건 가능하죠. 남자 여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안 돼요. 그죠? 인접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가능합니다. 둘 다 가능한 상황. 됐죠? 자, 그 다음에 김씨 남성은 맨 오른쪽 끝자리였는데요. 김씨 남성이 맨 오른쪽 끝자리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얘도 안 되고요. 여기가 김남이 됩니다. 여기가 얘는 아니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양 끝자리에 다른 성분이 안 난다는 것은 남매가 앉은 거였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김씨 남매는 서로 인접하지 않고 박씨 여성은 왼쪽 세 번째. 자, 그 다음에 김씨는 오른쪽 끝자리. 자, 됐고 박씨와 김씨 박씨가 이거 네 번째 걸로도 정리가 되겠네요. 왜냐면 박씨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박씨도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있잖아요. 박씨 남자가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돼요.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씨 남매는 최남, 최여, 최여, 최남. 불확정 정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은 불확실한 정보는 결과적으로 불확실한 결과는 불확실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죠? 최 씨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1번 옳은 것입니다. 최 씨 남매는 왼쪽에서 첫 번째 자리에 앉을 수 없다. 그 분명하네요. 이거는 답이 1번입니다. 1번. 자, 그 다음에 2번 최 씨 남매는 인접해서 못 앉아요. 자, 1번도 1번 확실하게 맞는 거고 2번은 확실하게 틀린 거죠. 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3번은 박씨 남매는 서로 인접하지 않는다. 인접했어요. 확실하게 틀린 거. 그 다음에 최씨 남성은 박씨 여성과 인접한대요. 불확실한 거죠. 왜냐하면 최씨 남자가 여기 있을 수도 있으니까. 됐죠? 5번에 김씨 여성은 최씨 여성과 인접하지 않는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역시 불확실하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확실하게 맞거나 확실하게 틀렸고 4번, 5번은 불확실하다. 불확실한 거는 불확실하게 얘기해야 되죠.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맞습니다. 5번에 김씨 여성은 최씨 여성과 인접해서 앉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면 돼요. 됐죠? 또는 김씨 여성은 최씨 여성과 인접하여 앉을 수도 있다. 이렇게 불확실하게 얘기한다면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항상 불확실한 정보는 나열. 됐죠? 그거 꼭 기억하시면은 이런 문제에서 그러니까 정통으로 가셔야 돼요. 정석적으로 가셔야지 꼼수만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